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축구 승무패 토토 54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일정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1등 당첨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1등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정배 회차에 좀 가까웠었던 회차였었는데 저는 뭐 이변을 봤던 경기들이 대부분 좀 정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측에서 좀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요. 10경기가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주력 2.4배당, 일요일에도 주력 2.5배당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럼 주중에 있는 54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유벤투스가 지난 맞대결 전적에서도 승리를 어쨌든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유벤투스가 최근에 리그에서의 모습이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모습이나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고 알레그리 감독이 이런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침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정인데도 어쨌든 정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해서 유벤투스가 아무리 지금 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쉽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하이파와 비교했었을 때 비교 대상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지금 좋지 않은 조별리그의 성적을 봤었을 때 100%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부분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의 이변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패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대 이제 짤츠부르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 짤츠부르크 사이드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 짤츠부르크가 보여주는 조별에서의 모습들이 그래도 괜찮죠.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이 빠른 템포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데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의 모습들은 그나마 좀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짤츠부르크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서 이 짤츠부르크가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부분들도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배당 차이가 크게 그런 부분에서 책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짤츠부르크의 사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두 팀의 모습들, 짤츠부르크가 조별 예선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쨌든 그러한 수비들을 힘겹게라도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은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종에서는 짤츠부르크 쪽으로 단통 패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어쨌든 잘츠부르크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와 패 중에서의 고민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무승부의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경기긴 해서 단통 무승부를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AC 밀란 대 첼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일단 첼시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죠. 밀란이 이 산시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만만한 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정 팀들이 고전하는 곳이 이제 AC 밀란 홈에서의 경기인데 지금 첼시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감독이 포터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공격진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 경기는 밀란 쪽보다는 첼시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밀란이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고 지난 경기 원정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아쉬웠지만 홈에서의 경기라면 첼시도 분명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은 첼시 쪽이긴 한데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경기력에서는 첼시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C 밀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샤흐타르 대 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체중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지금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투필도 많이 몰린 상황인데 샤흐타르가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레알이 지난 경기 때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 경기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샤흐타르의 공격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입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샤흐타르의 무패 투픽으로 최종 예선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그리고 샤흐타르와의 레알이 지난 챔스에서 무승부의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도 이변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생각에 샤흐타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셀틱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가 좀 애매해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셀틱보다는 분명히 앞서는 상황은 맞는데 셀틱이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라이프치히의 그 보여주는 수비적인 공간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좀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셀틱이나 라이프치히나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라이프치히가 훨씬 더 앞서고 있고 셀틱도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셀틱이라는 팀이 어쨌든 리그에서는 공격을 주도하는 팀이고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수비가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최종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의 이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변을 포함하는 픽이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낮은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비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맞는데 도르트문트에게 이 정도의 투표를 줄 만큼 세비야가 전력적으로 밀린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그 정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나쁘지 않은 세비야고 도르트문트는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중에선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벤피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 조별 이 예선에서 지금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100%의 전력을 출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 최근에 챔스에서 주춤할 때도 있긴 하지만 벤피카가 보여주는 모습들 조별에서의 모습들이 좋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고 수비적인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해서 어쨌든 공격이 좋더라도 수비에서의 공간들은 파리 생제르맹이 충분히 노릴 수 있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나폴리 대 아약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상대로 나폴리가 대승을 했었죠. 지난 경기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했었는데 지금 나폴리가 이 주말 리그 경기 때 보면 로테이션을 어쨌든 조금씩 가동은 하고 있지만 이 선수층이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별 예선 초반에서는 이 100%의 1군 전력으로 그리고 100%의 컨디션으로 임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이렇게 스쿼드가 얇은 팀이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할 때는 조금씩 이제 이변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만만한 팀이 아니고 어쨌든 조별 예선에서 지난 경기 나폴리에게 대패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무 투픽을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어쨌든 이 아약스 상대로 진행 경기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했던 모습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아약스의 스타일과 나폴리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의 느낌도 좀 들어서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이제 클리브리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그것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있겠고, 아틀레티코가 이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결정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을 만드는 과정들이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많고, 클리브리와 같이 공간을 내주지 않는 팀이라면 결국엔 세트피스 한 방인데, 그것이 터지지 않을 때는 좀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난 경기는 이변이 나왔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원정이었고 클리브리가 홈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그 상황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클리브리라면 아틀레티코가 잡아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이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전체적으로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결정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경기에서 클리브리 상대로 패배했던 점 이런 경기력도 최근에는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레인저스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또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죠.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좀 아쉬워요.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흔들리고, 특히나 아놀드가 흔들리는 게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킥적인 부분들이 좋았던 아놀드였기 때문에 수비적인 단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최근의 리버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팀이 레인저스라면 그러한 수비적인 단점들이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버쿠젠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간간히 이제 역습에서의 그런 이변을 만들어낼 때가 조금씩은 있지만, 지금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좀 많이 불안해요. 이 전방에서의 압박이나 역습에서의 모습들은 좋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 포르투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포르투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소하게 좀 앞서는 상황이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레버쿠젠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르투의 경기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때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원정을 떠나서 패배를 했었던 이 바르셀로나였었는데, 지금은 홈에서의 경기고, 그때 경기력은 사실은 인터밀란과 비교했었을 때 인터밀란의 한 방이 터졌었던 상황이었었고,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인테르와의 전력 차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최종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인터밀란 상대로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터밀란의 한 방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좀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일단 토트넘이 어쨌든 지난 주말 경기에서 까다로웠던 상대였던 이제 브라이튼을 잡아냈어요. 어쨌든 브라이튼 상대로 경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답답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만들어냈던 그런 결과적인 부분들, 더군다나 그 상대팀이 강팀들도 좀 꺼려하는 브라이튼이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저는 토트넘에 있어서 상승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저는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그에서의 중위권을 유지하는 팀인 맞지만, 이 토트넘과 비교해봤었을 때 분명히 수비적인 부분들도 더 불안하고 공격적인 부분들도 더 무딥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랑크푸르트의 빠른 템포의 역습을, 그리고 측면에서의 공격들을 좀 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앞선 경기들에서 너무나도 많은 좀 이변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에서는 바르셀로나 경기도 이변을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 토트넘 경기는 좀 정배를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토트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이 조별 예선에서 보여주는 이 성적들이나 경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마르세유는 반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하지만, 지금 마르세유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그런 실책들이나 아니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공간도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스포르팅이 마르세유보다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프로토 영상 그리고 승무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